오늘 크래프톤이 정정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정신고서에는 공모가 밴드가 하향 변경되기는 했지만 이게 정녕 최선인지는 의문이 생기네요. 과연 변경된 공모가로 이제 크래프톤이 청약할 만해졌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인 6월 25일에 금융감독원에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크래프톤에 요구를 했죠.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 이유는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 내용이 불분명해서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즉 공모가를 낮추라는 게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래프톤은 딱 6일 만인 오늘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네요. 이번 정정신고서에서는 청약 일정이 달라졌죠. 수요 예측일이 7월 14일에서 27일, 공모가의 확정일은 이틀 뒤인 29일 목요일이고요. 청약일은 8월 2일 월요일에서 8월 3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환불일은 8월 5일 목요일입니다. 환불일이 딱 이틀이네요. 그리고 공모가 밴드가 달라졌죠. 기존에는 45만 8천원에서 55만 7천원이었는데 변경된 공모가 밴드는 하단이 40만원 그리고 상단은 49만 8천원입니다. 상단 기준으로 기존보다 8.94% 하향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주식수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1006만 주였는데요. 865만 주로 86% 정도 감소했죠. 보시면은 일반 공모 우리사주 조합 배정 비율이 80%, 20%로 그대로고요. 일반 청약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배정 비율도 25%, 55%로 그대로입니다. 달라진 점은 구주 매출은 303만 주로 그대로인데 신주 모집이 703만 주에서 562만 주로 낮추었네요. 기존 주주 돈벌이는 그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상장일 유통가능 물량도 바뀌었습니다. 변경된 유통가능 물량을 보시면은 공모주주가 16%에서 14.16%로 많이 낮아졌죠. 요거는 오케이입니다. 하지만 전체 유통가능 물량을 보시면은 42.88%에서 41.47%로 크게 낮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장일 주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런 공모가 밴드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비교회사 선정 시에 문제가 되었던 게 월트 디즈니랑 워너뮤직을 넣었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만일에 공모가가 변경이 되면은 월트 디즈니는 빼고 넥슨을 넣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크래프톤이 공모가를 낮출 생각이 없었네요. 비교회사로 일단 해외는 아예 빼고 국내 게임 회사인 NC,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펄 어비스만 넣었습니다. 일단 언론에서 가장 세게 비난받은 월트 디즈니하고 워너뮤직을 안 뺄 수는 없었나 본데 그래도 적용 PER은 45.2배에서 40.4배로 많이 낮아지지는 않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2020년 온기 기준이라는 단서가 보이시죠? 이게 또 함정입니다. 실적이 가장 좋은 올해 1분기 순이익에 곱하기 4를 해서 연환산 순이익을 만든 기존 지배주주 순이익 계산 방식도 말이 많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이거는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변경된 산출 내역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히 설명을 하면은 20년 온기 순이익하고 21년 예상 순이익의 평균값을 적용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21년 예상 순이익을 21년 1분기 순이익에 곱하기 4를 했죠. 대단하네요. 그냥 깔끔하게 20년 순이익인 5,562억을 적용했으면 되었을 텐데요. 또 아까 제가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깔끔하게 적용 PER을 40.4배를 적용한 게 아니라 20년 온기 PER인 40.4와 21년 1분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환산한 예상 PER인 47.2에 평균값인 43.8배를 적용해 줬습니다. 참 대단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기존 할인율이 32.4%에서 17.8%였는데요. 이번에는 30.9%에서 14%로 할인율이 작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한 걸까요? 언론에서 하도 때려 맞으니까 공모가 산정 방식은 바꾸겠지만 니네들 생각만큼 공모가를 낮춰줄 생각은 없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공모가가 낮아지기는 했으니까 이제 청약할 만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변경된 공모 주식수가 4,889만 주죠. 여기에 공모가 상단인 49만 8천 원을 곱해주면은 시총이 24.3조가 나옵니다. 따블이면은 48.7조, 따상이면 63.2조입니다. 따블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고요. 지배주주 순이익을 보시면은 넥슨이 1.8조, 크래프톤은 0.8조인데요. 넥슨 현재 시총이 22조 원입니다. 현재 공모가가 매우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더 올라갈 수 있냐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장외시장 거래가를 보시죠. 지난 6월 26일 장외시장 삽니다 평균 가격이 55만 원이었는데 오늘 53만 원으로 낮아졌네요. 공모가 상단 대비해서 겨우 6.4% 높습니다. 물론 장외시장 가격이 상장일 주가를 100% 결정하지는 않지만 이거는 너무 차이가 안 나네요. 그리고 이 가격은 앞으로 더 낮아질 수도 있으니 청약하실 분들은 계속 장외시장 거래가를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상 손실 수익 가능 금액을 추측해 보겠습니다. 균등 배정 시에 249만 원이 필요하고요. 미래에셋, NH투자, 삼성증권, 3개 증권사에 모두 균등 청약을 한다고 하면은 총 747만 원이 필요합니다. 균등만 하는 것 치고는 좀 많이 필요하죠. 여기 손실 가능 금액은 시초가가 공모가의 90%로 가장 낮게 결정이 되면서 장 전에 시초가에 매도하는 경우고요. 수익 가능 금액은 장외 거래가인 53만 원에 매도하는 것을 가정해서 계산하였습니다. 만일 균등 배정으로 3주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손실 가능 금액이 14만 9,400원, 수익 가능 금액은 9만 6천 원입니다. 손실 가능 금액 대비해서 수익 가능 금액이 좀 작네요. 만일에 청약이 인기가 없어서 균등 배정을 더 많이 받게 되면은 손실 가능 금액은 더 커지게 되겠죠. 핵심을 요약을 하면 우선 바뀐 공모가 상단은 49만 8천 원이고 이전과 비교해서 8.94% 하향되었습니다. 공모 주식수는 86% 감소했지만 구주 매출은 그대로고요.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수도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낮아진 장외 거래가를 고려하면은 상승 여력은 낮고 청약 필요 금액 대비해서 너무 낮은 기대 수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 뉴스를 보시죠. 7월 1일 연합뉴스에 고무줄 공모가 크래프톤 결국 공모가 낮췄다 라는 기사입니다. 여기 기사에 결국 스스로 공모가를 낮췄다 라고 했는데요. 이게 스스로 공모가를 낮춘 건가요? 아니면 금감원에서 낮추려고 해서 낮춘 건가요? 아무튼 말씀드린 대로 월트 디즈니는 빼고 NC,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펄 어비스를 비교 대상으로 했습니다. 왜 월트 디즈니를 뺐냐면 IP를 바탕으로 게임을 넘어 영화, 음악, 드라마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확장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인 관계로 엔터테인먼트 기업은 비교회사 선정 시 제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애초부터 공모가를 어이없게 잡았다는 거죠. 다른 기사들은 타이틀만 보시죠. 고평가 논란에 눈높이 낮춘 크래프톤, 공모가 범위 하향, 거품 논란 크래프톤 결국 공모가 10% 낮췄다. 상장 연기 크래프톤, 거품 논란 잠재우나 신사업 돌파구 찾기 주력. 몸 낮춘 크래프톤, 디즈니 워너 대신 카카오 게임즈 펄어비스 비교. 기사 타이틀만 보면은 마치 낮아진 공모가는 이제 청약할 만하다는 뉘앙스를 저는 느끼는데 이거는 제 오해일까요? 저는 이번 크래프톤 청약은 패스합니다. 크래프톤 공모가 산정이 괘씸해서가 아니라 수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입니다. 물론 크래프톤이 높은 수익을 주지 말란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투자 원칙상 크래프톤은 청약해서는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칙이 없으면 주식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스스로의 투자 원칙을 세우시고 크래프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여러 공모주 청약 여부를 결정하시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크래프톤 공모주 청약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